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과 종목 대응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2차 전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좀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이분 모셨어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몇 주간 동안 저희한테 얘기 주셨던 종목들이 거의 다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성과를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3월 28일 공략주가 포스코 홀딩스 30% 최고가 기준 수익률 달성이고요. 4월 4일 공략주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33%.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리뷰 겸 추가적인 전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2의 에코프로 그룹주 같다라고들 하거든요. 지금 그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예정된 이슈입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수사를 리튬 생산하는 게 이제 그 광산 공장이 10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그 리사이클링에서 나오는 수산 리튬이 생산이 되고 5월달에 샘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염호 리튬이 염호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에 그 한 9만 3천 톤 캐파가 완성이 되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 계속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수산 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라는 이슈 때문에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봤을 때는 다음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리튬이 생산하는 시점부터는 포스코 홀딩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포스코 홀딩스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그 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다른 이제 계열사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2030년까지 23조 시가총액을 제시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13조 제시했다가 지금 한 10조 올라간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때마침 이제 중국에서 올해 철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거라는 방침도 나오면서 본업도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그 MSCI 편입 규정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섹터, 소재 섹터 대비해서 400% 이상 60거래일 동안 400%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멈춰 있어야만 편입이 돼서 이게 쉴 동안에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로 대체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 수산 리튬 사업 영업이익률 기대 영업이익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글로벌 그 리튬 기업들의 그 EV 에비타 마진을 보게 되면은 그 호주 이제 필바라 리튬 같은 경우가 71%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올캠이라고 그 아르헨티나 내에서 리튬 생산하는 업체가 68% 정도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IR 쪽에서도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9만 3천 톤 캐파가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그 6만 1,000달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한 1,200원 계산하게 되면은 한 6조 8천억 정도 그 매출이 가능한데 영업이익률 70% 정도 계산하고 요게 이제 그 영업이익 배수 한 30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본업 같은 경우도 지금 철강도 제가 지난번에 20조 얘기했는데 너무 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4조 9천억 정도 나왔는데 1조 3천억이 이제 그 공장 침수 때문에 그 문제된 상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5조에서 6조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이제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PBR 밴드가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배수 8배만 줘도 한 대략 40에서 50조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폐 배터리까지 사업까지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내년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이 한 190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38조 5천억 정도, 35조 8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게 이제 주가로 보면은 한 224만 원 정도 환산이 되기 때문에 224만 원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다소 밸류가 좀 비싼 측면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퓨처엠도 이제 밸류 상관없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SK 블루오벌 SK 쪽에 그 포드 쪽으로 지금 대규모 수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략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예고가 되고 수주 금액이 한 수십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재료 나오기까지는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단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뭘 들었나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했을 때 224만 원
그러니까 밸류가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밸류가 내용은 뭐냐면 네. 그 리튬 광산 캐파가 9만 네. 3천 톤이고 현재 리튬 가격이 6만 그 톤당 6만 1,000달러인데 환율 한 1,200원 정도로 좀 낮게 계산해 봤고요.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뭐 네네. 그 리튬 가격 떨어지면은 그만큼 떨어지는 그죠, 건데 이 밸류에다가 이게 한 143조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 30배 정도 주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70%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에 대한 본업 가치를 40조 정도를 주고 폐배터리 사업을 7조 정도 주게 되면 한 190 정도 되니까 주가로 계산해 보니까 22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일단 지금 당연히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이 밸류 산정에 대한 내용들은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이게 연기가 됐어요. 또 부품에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가 됐다라고 해서 19일 이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사실 우주항공 사업이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란 건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원래 있을 때는 베팅을 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팔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든 내려든 간에 이제 이벤트 그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 항공 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보다도 좀 방산 실적으로 네. 가는 거고요. 항공 우주는 그 KF-21 그 신형 이제 전투기 요 모멘텀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방산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서 요 우주 테마랑은 다소 좀 거리가 있고 다만 뭐 세트랙 아이라든가 뭐 인텔리안테크 같이 이제 우주 테마랑 좀 민첩성이 있는 종목들은 뭐 조정을 받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되기 때문에 이게 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겠고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 X 이제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베팅했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건 상관없이 이쪽은 이제 방산 테마 그 방산 관련 종목들이 실적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큰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요. 이벤트 이제 48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또 그 발사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 테마에 자꾸 뭐 휘둘릴 필요는 없고 그냥 꾸준하게 실적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이시라면 실적 되는 종목으로 압축해 본다면 어떻게 줄이시겠어요? 좀 많이 본다고 하면 항공 우주랑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내용을 보니까 인텔리안테크랑 그 세트랙 아이 정도는 뭐 실적이 좀 괜찮게 그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종목도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도 유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또 새로운 뉴스가 있었고 저희가 장 전에 투자뉴스 7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단독 뉴스라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만이라고 살펴드렸었죠. 한전이 독점해왔던 송전시장 민간 개방 검토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한전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이건 필요하니까 서로 이제 민간 기업과 개방해서 같이 손잡고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전력기기 쪽이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일부 종목들 보이기도 했어요. 관련한 종목들 뭐 이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앞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담아봐도 될까라고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전이 자금난이 워낙 가중되다 보니까 그 인프라 투자를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민간 투자를 좀 풀어줘서 국가 이제 기관망에 대한 민간 투자를 좀 이끌고자 하는 내용인데 일단 검토 수준으로는 검토에 착수했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정책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어떤 그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관련주가 뭐 대원전선, 재룡전기, 뭐 현대일렉트릭 있는데 이 테마보다 지금 재룡전기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 변압기 관련 종목들 수출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테마가 아니라 그 실적으로 수출 그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 전선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어제 윗골이 좀 길게 좀 달았는데 이쪽보다도 지금 이거는 그냥 단독 기사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재룡 전기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수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서 실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미국 변압기 가격 추이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고 올해 3월에 한 번 더 점프업을 했었거든요. 미국향 수출 많은 재룡 전기나 수주 잔고 쌓이는 현대 일렉트릭이나 실적 기대에 있는 LX 일렉트릭이나 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변압기주에 대해서도 지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약주가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해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뭐 주가가 뭐 600% 올라간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이 되긴 그쵸. 하는데 원래 이제 85만 원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안 받았으면 얘기할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MSCI 편입 규정 때문에 이제 그 소재 섹터 대비해서 60거래일 동안 4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편입 제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풍 제약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맞춰져 있고요. 여기서 더 치고 가면은 편입 그 불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 에코프로에 만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60만 원 전후에서 주가를 계속 맞출 거고 오늘까지 계속 누르지 않을까. 보통 한 17일, 18일 정도 기준가로 아마 편입을 결정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가 눌릴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에코프로가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 매수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핵심 자회사를 밸류에이션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의 그 이제 그 매출 가이던스가 2027년도에 30조거든요. 그러니까 71만 톤 캐파에 60만 톤 그 판매를 해서 이제 30조를 제시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만 톤 더 5조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2020년도까지 캐파가 조기 완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매출을 35조까지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3년간 평균 7%인데 2025년도는 양극재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한 10% 넘어갈 거로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영업이익은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양극재에 대한 그 영업이익 배수는 35배에서 30배 정도 되는데 그 하루 한 해 지날 때마다 500씩 낮추면은 네. 2026년에서 27년까지는 이제 한 20배 정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3조라에서 3조 5천억이니까 적정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은 60조에서 70조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로는 6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적정 주가는 이제 65에서 75만 원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30만 원 안 되니까 네. 여기서 2배 이상 아직까지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는 45.6%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지분 가치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27조에서 32조 정도의 지분 가치인데 에코프로 시총이 16조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주사 할인은 40% 적용하게 되면은 16조에서 19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에코프로 BM의 BM의 정도를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핵심 자회사인데 이제 그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순수하게 계산해 보니까 63조에서 72조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은 100%이고요. 내년까지 지금 올해까지는 수산 리튬 공장이 2만 6천 톤이고 그 2027년까지 8만 2천 톤 캐파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톤당 그 6만 1,000달러 정도 되니까 8만 2천 톤에 6만 1,000 곱하고 그리고 환율 1,2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한 6조 정도 나오고요. 작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이 35% 정도였고 글로벌 리튬 기업 평균 에비타 마진이 작년 57%, 네. 올해 53%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의 리벤트라는 기업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에비타 마진이 44% 정도라서 30에서 40% 정도 영업이익률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기대하는 거는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35%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조 1,000 그리고 40% 기준으로 2조 4천억이라서 이거를 한 30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63조에서 72조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시장에 풀 거라고 보면은 네. 지분율이 100%에서 70%를 줄어들겠죠. 그러면 30% 할인을 해야 되고 또 지주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주사 할인 40%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는 26조에서 30조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 그 AP 뭐 등등 에코프로 CNG 뭐 등등 많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만 상장되면 거의 따상이 거의 간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뭐 기업 가치 이제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따상 가면 10조 갈 거기 때문에 지분이 한 4%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나머지 자회사는 보수적으로 한 5조 정도 네. 잡게 되면은 대략 이제 환산 주가가 시가총액이 47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 16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 26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함한 나머지 기타 자회사가 네. 5조 해서 47조고요. 환산 주가가 182만 원이고 만약에 아까 제가 35조 매출을 BM의 매출을 35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BM의 지분 가치가 19조, 아까 이제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40%로 잡게 네. 되면은 30조가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함한
나머지 자회사 5조까지 합치면은 적정시가총액이 54조 나와서 이제 환산주가는 210만 원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 목표 주가는 이제 182만 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이제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톤당 뭐 6만 1,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뭐 5만 달러 떨어진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은 각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 산정 시 182만 원, 그러면 최대치로 산정해 주셨을 경우에는 210만 원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모르죠, 저도. 그거는 이제 2027년도니까 뭐 2년이 네네. 3년 될지 뭐 1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목표치를 가정을 감안했을 때 네네네.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32만 원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만큼 밸류에이션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한 6개월 후에 리튬 가격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너무 강력해서 오늘 방송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하나 남은 느낌이네요.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계속 호흡하고 계시니까요. 전략 시간에 또 추가적인 질문들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저희와 이제 복귀하셔서 한 달 만에 방송하시면서 포스코 그룹주로 좋은 수익 주셨고 이번에는 에코프로 얘기 주셨네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